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또 송가인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원래 막 TV를 챙겨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 전참시, 전지적 참견 시점 매니저들이랑 하는 프로그램에서 송가인 씨가 나왔는데, 역시나 송가인 씨가 아직까지도 성대 결절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목이 잘 쉬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 특징이 뚜렷하게 있어요. 역시나 그 송가인 씨의 VCR을 보는 동안에 확실히 목이 정말 안 좋을 수밖에 없구나, 저런 생활 습관을 역시나 가지고 있구나 라고 체크가 돼서 여러분들이랑 또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예인이라는 그 특정한 직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목이 잘 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잠을 잘 못 자요. 많이도 못 자고,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게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이 잘 쉽니다. 잠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게 가장 커요. 신체적인 부분은. 성대도 마찬가지로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줌으로 해서, 그리고 꼭 수면이 필요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줌으로 인해서 회복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규칙적이지 못하고, 거기다가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뭐 야근도 많이 하고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고 이러면은 학창 시절에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못 자더라도 채워서 자는 시간을 확보를 하시거나, 적게 자더라도 꼭 자야 되는, 회복이 가능한 수면 시간에, 그러니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자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송가인 씨도 지금 목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노래는 잘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높은 음에서 사실은 쉰소리가 오히려 덜 나요. 자기가 좀 얼마만큼 위험한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저음을 내봤을 때 저음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지금 쉰소리가 진행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좀 높은 소리는 알아서 성대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마찰력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바람이 나가는 그거를 막아주는데, 낮은 음에서는 성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전한 상태가 완전히 노출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낮은 음을 좀 내봤을 때 소리가 많이 안 나오면은 더 긴장하시는 게 좋아요. 고음이 안 나온다고 해서 라기보다는. 근데 고음이 안 나오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긴 해요. 하지만 좀 애매한 상황일 때, 내가 아직까지는 좀 노래도 되고 소리도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야, 근데 저음만 안 나왔어. 그러면 대부분 고음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음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저음이 되게 많이 불안전하고 신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위험한 때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걸로 체크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 송가인 씨도 그럴 확률이 있어요. 높은 음이 그래도 아직은 잘 나오니까 많이 경각심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저음이나 말소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불안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은 또 더 함부로 하게 돼요. 왜냐면 아직 노래 좀 나오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아직 뭐 데미지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이들 갖고 있는 습관이 시끄러운 식당이나 카페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송가인 씨도 스케줄이 엄청나게 많고, 뭐 무대를 하고 나서 집에를 가서 쉬어야 되는데, 꼭 마치고 매니저들이랑 아니면 팀들이랑 파티를 하는 거예요. 소소하게라도 고기 먹으면서라도 얘기하고 축사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일단 술, 탄산 당연히 안 좋겠죠, 목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원래 음주나 탄산을 즐기는 분들도 목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아지는 그런 기복이 잦은 거죠,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목이 좀 캑캑되는 그런 기간들이 좀 있고, 괜찮다가 또 음주하고 나면 또 캑캑되고. 근데 이게 반복되면은 기복이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 발성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원래 목이 좀 안 좋을 때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안 좋아요. 근데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의식이 안 돼요. 왜? 주위에 사람들이 다 시끄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게 굉장히 목에 안 좋습니다. 지하철 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시끄러우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집에 가면 목이 막 캑캑거리고, 밤에 목이 쉬고. 학교에서 또 시끄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소리가 좀 거칠어요. 예쁜 목소리를 갖고 있기보다 좀 거친 목소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게 학교라는 그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죠. 이거는 여고보다는 이제 남고나 초등학교, 유치원이 훨씬 심하죠. 그래서 그 애들도 목이 상할 확률이 훨씬 높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쪽에 훨씬 더 목이 상할 확률이 높은 거죠. 실제로 이렇게 교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목이 많이 상하셔서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고,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쪽으로 더 시끄러운 곳이, 역시나 내가 그런 것들을 의식 못하고 소리를 함부로 쓰게 될 때 목의 데미지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수다를 좋아하죠. 송가인 씨도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쉬고 같이 모여서 피드백하고 오늘 이랬다 저랬다 뭐 고맙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건 좋은데, 목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시간들을 줄이거나 한동안 안 갖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 만나거나 통화하는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 상태가 또 안 좋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밤에 목소리가 유독 잘 쉬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방전이 됐다는 뜻이죠. 밤까지 소리가 잘 나올 정도로 목소리를 소비하는 게 좋아요. 한마디로 너무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밤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전 상태까지 가게끔 항상 습관을 만드시지 마시고, 밤까지도 목소리가 잘 나올 만큼만 소리를 썼었어야 했던 거예요. 이걸 습관을 시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습관이에요. 밤이 됐다고 해서 목소리가 항상 좀 갈리고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 분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말수를 좀 줄이시고, 수다를 좋아하시더라도 시끄러운 곳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니까 그런 장소에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좀 필요한 말만 하도록 좀 한동안 신경 쓰시다 보면은 여러모로 좋아지실 거예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수다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적재적소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예외성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너무 조용한 공간에서 얘기를 조용조용 이렇게 하는 것도 목에 별로 안 좋아요. 도서관 사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집안 환경 자체가 아버지가 엄격하셔서 집에서 소리를 못 내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소리를 아껴 쓰게 되는데, 이게 목의 긴장 상태를 유발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안으로 당기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성량에 따라서 소리를 써주는 게 좋거든요.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 않고 작은 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소리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안으로 소리를 당겨서 이렇게 쓰게 되면서 수축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근육이 굳으면 펴려고 해도 안 펴져요. 50견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염증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성대 결절이나 쉰소리가 많아요. 특히 식도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면서 염증이 계속 발발하는 거예요. 족저근막염부터 시작해서 인후두염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거는 저처럼 이제 체질적으로 좀 그러신 분들은 더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식도염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성 식도염 이런 분들이 항상 그 위산이 역류하면서 성대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대 자체가 진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발성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이 아니라 식도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대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겨서 발성이 망가진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쪼개서 보거든요. 그냥 발성 교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체질적인 변화와 함께 발성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성 염증 질환이 있는지 또 체크를 하시면은 그런 질환에 맞는 케어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은 거죠. 한마디로 뭐 밤늦게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자면 또 그 물이 되게 역류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습관 고치는 거, 그리고 짜고 맵고 이런 거 안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생활 속에서 같이 케어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습관성,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